연방국세청과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납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나라별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각 내일 새벽 0시부터 발효됩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끼리 공개 비난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토네이도와 폭우 그리고 홍수가 발생하면서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국세청과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납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통해 수집된 불법 체류자들의 정보가 이민 단속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국세청과 국토안보부는 어제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납세 정보 공유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연방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불법 체류자의 세금 기록을 국토안보부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연방국세청 IRS에 요청하면 국세청은 보유한 납세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주소지를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세금 신고를 통해 수집된 불법 체류자의 개인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추방도 못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IRS에 만약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그 납세 정보에 주소가 나오고 직업이 나오고 직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기가 훨씬 쉬워지죠. 쉽게 찾아내서 추방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연간 97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납세자의 정보 보호 원칙 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온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불법 체류자 추방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국 국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국적 갱단원 261명을 추방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추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 law, and we are wholly confident that every single person that has been deported under the Alien Enemies Act, every person that will continue to be deported under the Alien Enemies Act, qualifies for that deportation.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의 적용 요건인 전시 상황에 갱단 활동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적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관세 전쟁 속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조선,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첫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28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어 조선과 LNG, 무역 균형 등에 대해 양측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한 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관세와 조선,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증액에 합의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훌륭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나라별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각 내일 새벽 0시부터 발효됩니다. 25% 상호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본격적인 대미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을 찾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핵심 사항으로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과 조선협력, 무역수지 조정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단계별 접근으로 미국 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상호 관세를 아예 없애는 거고 그게 좀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건데 협상이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선업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해 나갈 거라고 말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그동안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몇 가지 남은 문제가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를 위해서라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할 겁니다. 25% 상호관세는 한국 시간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섭 상대인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have a better idea to achieve reciprocity and to get our trade deficit down, we want to talk to you. 단 관세 예외나 면제는 없을 것이며 협상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우선할 거라고 말해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한미 간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의 보복은 실수라며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의 104% 관세가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50%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대 120% 관세 폭탄을 맞게 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보복 조치들도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권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의 걸 뺏기 위해서 위협한다는 공갈이란 표현까지 동원해서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执意打关税战、贸易战，中方必将奉陪到底。 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쓸 보복 조치 6가지를 미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닭고기 등 축산품 수입 중단을 비롯해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 빌미로 삼은 펜타닐 관련 협력 중단도 언급했습니다. 美方的所作所为没有体现出想要认真对话的意愿。美方如果真的想谈，就应该拿出平等、尊重、互惠的态度。 네, 중국은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일부 품목을 겨냥한 표적 조치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엔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거였는데 지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단기적으론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이 강대강 조치를 주고받는 악순환 속에 당장은 협상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이어줄 비공식 대화 채널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점도 부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관세 전쟁 와중에 뉴욕 증시는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추가 관세가 발표되자 다시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끼리 공개 비난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나스닥과 S&P 500 모두 4%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면 관세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시작 2시간 만에 백악관이 중국에 추가 50% 관세를 물린다는 발표가 나오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스닥이 2.15%, S&P 500과 다우도 1.5%와 0.8% 각각 떨어졌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애플이 장 초반 4.5% 올랐다가 추가 관세 소식에 반대로 5% 하락으로 장을 마치면서 하루 사이 10%포인트 가깝게 오르내렸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다시 한번 4.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관세 정책을 이끄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대통령 측근끼리 공개 비난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나바로 고문이 머스크를 전 세계 부품을 가져오는 자동차 조립업자라서 관세를 반대한다고 비판하자 머스크는 나바로가 벽돌보다 멍청한 바보라고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Boys will be boys, and we will let their public sparring continue. And you guys should all be very grateful that we have the most transparent administration in history.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 정책을 만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때 거액을 후원했던 월가 거물들도 속속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서 관세 반발 여론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예고되면서 미국 내 애플 매장에 아이폰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부 매장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으며 고객들은 가격 인상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아이폰 가격이 최대 $350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은 인도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을 더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발생한 토네이도와 폭우, 홍수로 모두 2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켄터키와 테네시, 아칸소 등 7개 주에 기록적인 홍수로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수백 명이 보트와 헬기로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에 재난 비상사태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강 범람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레곤주에서 개인 전용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월요일 오전 6시쯤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조종사와 5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은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어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 측은 사고 발생 당시 기후가 좋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이 운영 중인 시카고 북부의 한 세탁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금요일 오후 1시쯤 발생했으며 불길이 지붕을 뚫고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한인 연재경 씨가 40년간 운영해온 것으로 80% 이상 불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큰 가로수가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펜실베니아 케네스퀘어 교차로에 있던 한 그루의 큰 나무가 갑자기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차량은 크게 훼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강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인상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2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퍼다인 대학과 민간경제연구기관 비컨 이코노믹스가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이 0.8%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급격한 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4월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20달러로 약 25% 인상하는 법안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유명 소세지 브랜드 존슨빌의 체다맛 브랏 소세지 2만 파운드 약 9톤이 플라스틱 혼입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안전국에 따르면 소비자 2명이 소세지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조지아와 인디애나 등 10개 주에 유통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한인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해 본격적인 우주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조니 김은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동료 우주비행사 2명과 함께 미 서부 기준 오늘 새벽 2시 ISS에 도킹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니 김은 나사 소속으로 우주에 나간 첫 한국계 우주비행사가 됐습니다. 조니 김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앞으로 8개월 동안 ISS에 머물며 과학 연구와 기술 실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인 조니 김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으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17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가 열흘 남은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전격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 시작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서면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6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로 한덕수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관 결혼으로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그리고 통상현안 대응 등의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 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고 한덕수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범보수 진영에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열린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안타깝다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느껴서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이후 4번 연속 도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린다면서 시대 교체, 국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SBS에
개엄 당일 헌정 수호를 위해 국회로 달려간 여당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국회를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건너편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결심이 임박했음을 알렸고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정권, 홍준표 정권, 양자택일을 국민에게 묻겠다며 본선 진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일정을 확정할 걸로 예상되는데 두세 차례 예비 경선을 거쳐 2명까지 추린 뒤 다음 달 초 최종 후보를 뽑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시작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완수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BS 안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싸우던 중국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까지 전쟁에 참여한 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며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짧은 머리에 군복 차림 동양인 남성이 두 손이 끈으로 묶인 채 질문에 답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듯 의성어를 동원해 경험을 묘사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인 2명을 생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붙잡힌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로 소지품에선 신분증과 은행카드, 개인정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점령군 부대에 더 많은 중국 국적자가 포함됐다는 정보도 확보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Доручив міністру закордонних справ зв'язатись і міністру оборони зв'язатись з китайськими контрпартнерами, щоб вони дали нам пояснення відповідних дій.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침략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리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도가 없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외신들은 포로로 잡힌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근거는 없다며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 벨고로드 국경에서 자국군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내 군사작전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LA시가 20년 만에 복원돼 LA 컨벤션 센터로 이전한 거북선 모형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한미 간 우정과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거북선을 월드컵과 올림픽을 맞아 LA를 방문할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My message to the Korean community is to come and see the turtle ship in its new location. See the way it is on display for the whole world to see and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ship. 거북선 모형 공개와 함께 올해 처음 개최된 한인 문화유산 기념행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직계우선인 사이먼 이 씨와 필립 이 씨도 참석했습니다. 거북선 모형은 LA시의 자매도시인 부산시가 지난 1982년 기증한 것으로 이번에 전시 장소를 바꾸면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의 프리웨이가 새벽 시간에 폐쇄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의 프리웨이가 밤부터 새벽 시간까지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오늘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101번 북쪽 방면과 405번 남쪽 방면이 만나는 곳, 405번 북쪽 방면과 710번 남쪽 방면이 만나는 곳 등 101번과 405번, 710번 프리웨이가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페창가 리조트가 오늘 페창가 프로암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이의 페창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선 36명의 프로 골퍼들이 대거 참여해 아마추어 골퍼들과 함께 실력을 뽐내며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프로 AM 경기는 진짜로 커뮤니티 행사로 볼 수 있어요. LPGA 선수하고 또 여기 아마추어 손님들이 같이 모여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서로 컨버세이션을 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어요. 페창가 리조트에서는 이번 골프 대회를 포함해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 지구의 날을 맞아 차 없는 도로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맨하탄 브로드웨이 선상 이스트 17스트릿에서 웨스트 46스트릿 구간과 퀸즈 우드사이드 애비뉴 선상 75에서 78스트릿 구간 등 곳곳에서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우정국이 이번 달부터 우편 서비스 기준을 전면 조정했습니다. 우정국은 1등급 일반 우표 중 14%는 더 빨라지면서 정기 간행물이나 기타 소포 배송 서비스는 배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편 배송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36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중남부 도시들이 유출 사고로 1,140만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2년 전 포인트 로마 지역에서 생활 폐수를 처리하는 펌프의 고장으로 990만 갤런의 폐수가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주변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미 동부시각 내일 0시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새로운 관세 시대가 열립니다. 일부에선 벌써 사재기 현상이나 주식 투매 현상도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월 8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